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의 애용자이자 적대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트위터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참 계륵 같은 존재일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반 트럼프 인사로 유명한 미국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프랑스 이전을 권유하며 뼈있는 농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위터는 트윗 애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 경고 문구를 붙여 대통령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한 참모는 블룸버그 통신에 지난주 대통령이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와의 통화에서 트위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자국에서 위협을 느낀 기업이 프랑스로 옮기면 환영해주겠다는 농담을 건넸다고 덧붙였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체제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해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도시 CEO를 자신의 집무실인 파리 엘리제궁으로 초대했고 평소 전화통화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트위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론되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인 바 있습니다.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후 소셜미디어 회사가 특정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위터 측도 굴하지 않고 경고 딱지로 응수했는데요. 트위터는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미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격화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폭력배들이 플로이드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될 것이란 트윗을 올리자 폭력 미화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사진 파일을 주고받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저해상도 파일을 받아 곤란한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됐나 봅니다. 조선일보는 흐릿한 인물 사진을 선명하게 바꿔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듀크 대학교 연구진은 AI를 통해 저해상도 사진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대회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의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저해상도 사진을 컴퓨터가 인식한 고해상도 사진의 픽셀, 즉 이미지 구성 단위와 일치하도록 추측하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그 결과 머리카락이나 피부 부분이 완벽히 일치하진 않았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방법은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AI가 컴퓨터에 입력된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저해상도 사진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만드는데요. 고해상도 사진을 다시 저해상도로 축소한 뒤 처음으로 입력한 저해상도 이미지와 비슷한지 비교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AI가 훈련된 사진 중에 사람의 얼굴을 모방해 만들어냅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이 사진과 처음 사진이 얼마나 비슷한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가 두 사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첫 번째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몇 초 안에 16 곱하기 16 픽셀 이미지를 1024 곱하기 1024 픽셀로 변환합니다. 해상도가 64배 좋아진 것으로 저해상도 사진에서 인식할 수 없는 모공이나 주름, 머리카락 등을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저해상도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시스템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얼굴을 그럴듯하게 구현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블 TV 시대에는 TV 홈쇼핑의 독주가 엄청났습니다. 채널 번호도 가장 좋은 번호들로 차지하고 매출들도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머니에스는 TV 홈쇼핑 업계가 위기라고 전했는데요. 달라진 쇼핑 트렌드와 경쟁 심화 등으로 주도권을 급속히 잃었다는 겁니다. 내부 살림도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실적은 제자리 걸음인데 나가는 돈만 많아지고 있죠. 정작 손에 쥐는 이익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판매 수수료와 관련한 갑질 꼬리표는 여전합니다. 비대면 쇼핑의 원조, 잘나가던 TV 홈쇼핑 업계는 왜 한계에 직면하게 된 걸까요? 업계에 따르면 TV 홈쇼핑은 내후외환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론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바뀌면서 주도권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죠. 최근엔 이커머스 업계와 대형 포털을 필두로 실시간 상품 판매 방송인 라이브 커머스까지 가세하면서 TV 홈쇼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안 되는 TV 채널 사이의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T커머스,
즉 데이터 홈쇼핑 채널을 넘어 라이브 커머스 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경쟁이 TV 홈쇼핑사의 송출 수수료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실시간 TV 홈쇼핑 채널 7개, T커머스 10개가 경쟁 중인데요. 7개 실시간 홈쇼핑 채널이 홈쇼핑 전체 매출의 95.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영향력을 자랑하지만 최근 T커머스가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송출 수수료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실제 TV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는 TV 커머스의 성장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T커머스는 데이터 방송 활성화를 취지로 2005년 10개 사업자가 승인됐으나 개점 휴업을 면치 못하다가 2014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이드로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송출 수수료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해도 2014년인데요. 이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 수수료는 매년 8%대 신장률을 보이며 2019년 1조 7,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홈쇼핑 업계는 이렇게 올라간 송출 수수료가 결국 판매 수수료나 소비자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편성권은 IPTV 사업자의 고유 권한이어서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매년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쇼핑사만 이를 감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송출 수수료가 TV 홈쇼핑 영업이익 하락을 가져오면 물론 협력사 수수료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종 부담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가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콩은 중국이지만 중국이 아닌 묘한 위치에 있는 도시인데요. 최근 중국 본토의 홍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홍콩 사람들이 참 많은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은 홍콩의 부자들이 탈홍콩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라 금융허브 등 홍콩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이 비상 플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홍콩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전했는데요. 홍콩 내 보유 자산 규모를 줄이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콩 부자들은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세력이면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국 회사채 시장의 큰손들입니다. 홍콩 부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로 홍콩 경제가 전례 없는 경기 침체에 빠진 데다 보안법 제정에 따른 홍콩의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고 관광과 유통업에 치명적인 반정부 시위가 계속된 영향이 컸습니다. 보안법이 홍콩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미국의 제재 강화를 촉발하면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커지자 출구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당국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홍콩 은행의 예금은 증가세를 보였고 홍콩 억만장자들이 공개적으로 홍콩 보안법 지지 의사를 밝히며 홍콩 경제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홍콩 기업인들과 고소득 전문직들이 점점 더 비관론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홍콩의 정치 경제 상황이 1997년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홍콩 부자들이 아직 엑소더스, 즉 탈출 수준은 아니지만 최악을 가정하고 위험 분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다의 메인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많던 타다 차량들이 어떻게 처분이 될지 관심들이 많았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소카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고 카니발 100대를 판매합니다. 이번 특별 판매는 오는 9월 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소카 앱에서 진행되는데요. 판매 차량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에 활용된 2019년식 더 뉴 카니발 11인승 2.2 디젤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운행기간은 9개월부터 최대 22개월이며 주행거리는 1만 킬로미터대부터 최대 8만 킬로미터대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차량은 성능 점검, 정비, 외부 스팀 세차, 살균 소독, 광택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통 과정을 최소화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는데요. 11인승 모델은 시장가 대비 약 10에서 15% 저렴하며 11인승 모델을 9인승으로 개조하는 옵션을 추가할 경우 기존 9인승 럭셔리 트림의 최대 17%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판매는 차량 조회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소카앱에서 차량 가격, 주행거리, 연식, 사고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미리 경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타보기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구매 계약 또는 청약을 철회하는 기존 중고차 서비스 방식과 달리 일정 이용료만 결제하면 3일간, 즉 72시간 차량을 직접 타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